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어로입니다. 요즘 계속 이어지는 부동산 규제 때문에 이게 속 썩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신경 쓰이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현상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우리나라 곳곳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만한 요소들도 많고 지역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계속 생각해서 이제 시장에 가한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결국은 그 시장 상황을 악용한 기획부동산이라는 이 나쁜 세력들이 활기를 치게 마련인데요. 사실 기획부동산의 사기 수법에 휘말려서 실제로 이제 계약서에 이제 도장을 찍게 되면 그 계약을 되돌릴 수 없거나 혹은 되돌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수습하려고 하기보다는 애초에 그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획부동산과 아니면 정식 공인중개사무소를 구분하는 명확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셔서 사기수법에 애초부터 휘말리시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본 영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기획부동산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되게 생소했었죠. 그리고 기획부동산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세력들은 실제로 뭐 서울 강남 그 중에서도 뭐 선릉역이나 아니면 역삼역 그 주변에 뭐 거의 100% 거기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기획부동산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많이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해가고자 이제는 밀집된 지역을 벗어나서 서울 곳곳 그리고 심지어는 뭐 지방 대도시 소도시까지도 전국에 고르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기획부동산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획부동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사무소에서 이제 모두 계약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그 기획부동산의 뭐 냄새라 그럴까요? 그 냄새를 최대한 풍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인 것처럼 자기들의 사무소를 꾸며놓고 요즘들은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럼 일단 기획부동산은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처음에 사무소 들어가기 전부터 티가 나는데요. 원래 정식 중개사무소는 뭐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뭐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이제 간판이 돼 있죠. 그리고 뭐 편의에 따라서 무슨 부동산이라고 돼 있더라도 건물 뭐 어느 이제 쭉 둘러보면 어딘가에는 부동산이라는 말 대신에 무슨 공인중개사무소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근데 기획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사무소는 그 건물 어디를 보더라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을 쓰는 순간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교묘하게 무슨 부동산이라는 말만 주변에 많고요. 절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시기 전에 그 건물 외관을 잘 보시고요. 간판이나 간이간판, 입간판 같은 걸 보시면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구가 없으면 1차적으로 기획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사무소라고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무실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그 간판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확인을 했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사무소 안에 들어가셔서 그 벽면을 이렇게 한번 쫙 둘러보시면 됩니다. 벽면을 둘러보시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정식으로 허가받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그 자격증 그리고 뭐 보증보험을 설정했다라는 그 증서 뭐 이를 비롯해서 반드시 그 벽면에 게시를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사무소는 들어갔을 때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매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브로셔나 아니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책자 같은 걸 내놓고 설명을 하겠죠. 근데 뭐 브로셔, 지도가 포함된 브로셔 같은 경우는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하니까 그건 뭐 크게 봐서는 차이는 없을 텐데 밖에 간판과 마찬가지로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작한 브로셔는 밑에 반드시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획부동산에서 제작한 브로셔는 반드시 무슨 부동산이라는 문구만 있지 중개사무소라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이걸 쓰는 순간 역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교묘하게 이렇게 브로셔를 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획부동산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일단 그들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매물을 가지고 오겠죠. 뭐 땅이든 뭐 아파트든 가지고 올 텐데 이 아파트를 혹은 이 땅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개발 호재들을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개발 호재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들이 제시하는 근거 자료와 그 다음에 개발 호재들은 뭐 거짓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발표된 내용이고,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자료도 실제로 그 관공서나 아니면 뭐 이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그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 자료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그 땅과 그 아파트에 대한 설명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가운데 있다면 결국은 이 주변에 있는 뭐 어디로 도로가 날 것이고, 어디에 뭐 전철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결국 여기에 뭐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 이 땅의 용도 지역이 무엇이고,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언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이니 뭐 이런 뭐 사업을 계획해 볼 수 있다라는 설명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땅은 가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강남 중심가를 가봐도 우리가 뭐 높은 건물, 그리고 뭐 도로, 뭐 철도도 있지만 결국은 어딘가를 보면 뭐 녹지가 있죠. 뭐 개발되지 않은 그런 조그마한 동산들, 주변이 아무리 개발이 되더라도 이건 절대 보존해야 될 땅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산들입니다. 근데 보통 기획부동산에서는 그런 산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막 5배, 10배로 비싸게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제가 언급해드린 그 세 가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판을 본다. 간판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가서 브로셔와 그리고 이제 벽면을 통해서 이제 그 정식 명칭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뭐 자격증과 아니면 보증보험을 설정했다라는 그런 증서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들이 설명하는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듣되, 결국 이 사람들이 매도하고자 하는 그 땅과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하는지, 이 여부를 판단하시면 결국은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기획부동산이라는 뭐 의심을 할 수 있고요. 세 가지 다 해당이 된다면 100% 기획부동산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빨리 나오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